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입니다. 이제는 뭐 별 설명과 수식어가 필요 없죠? 네, 수식어 너무 길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야 윈도우 7님이 매드포 갈릭 그분이네. 딱 알아보셨네요. 네, 야, 오늘은 눈치 빠른 분들. 어펄마 캐피탈의 김태엽 대표님 만나겠습니다. 이분도 예.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서 바로 넘어갈 거고요. 이 김태엽 대표님이 최근에 또 일본 출장을 갔다가 최근에 막 돌아오셔가지고 또 일본 얘기를 저희가 들어볼까 합니다. 예. 따끈따끈한 일본 이야기. 일본 면세점에 투자를 최근에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그 시장 이야기. 예. 면세점 또 요즘 뭐가 또 그렇게 고민이고 기회인지 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오늘 빨리빨리 진행되네요. 예. 김태엽 대표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이 항상 시간이 모자라서 후반전 40분부터 재밌는 거 갖고 오는데 네. 나만 맞아요. 알기가 너무 아까워서 빨리 시작합니다. 예. 어서 바로 오십시오. 모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펄마 캐피탈 김태엽입니다. 어펄마 캐피탈의 김태엽 대표님. 사모펀드 예. 하시는 분이죠. 펄마. 기업을 지분을 요만큼만 사는 게 아니라 일단 다 먹어. 인수해. 인수해. 그래서 일단 창고에다 가둬. 네. 그 다음에 막 혼내. 가끔씩 들고 와서 막 상담도 하고 막 어떻게 할 거야? 한따까리도 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창고에서 꺼내. 예. 어이가 달라져 있네. 그런 다시 회사죠. 그럼 이제 네. 어디 딴 데로 보내기도 하고. 지금 그런 요즘 분입니다. 이 대표님이 일본 면세점에 또 관심을 가지신다고 해서 음. 왜 일본 면세점입니까? 네. 안 그래도 제가 또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예. 또 저희가 다양하게 또 예. 투자를 해야 또 여러분들께 다양한 섹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서 저희는 좋습니다. 네, 숨어 있는 네. 하여튼 뭐 밸류가 있는지 제가 찾아보는 거를 주 업무로 하고 있고요. 예. 요즘 또 이제 보다 보면은 뭐 리세션이니 아니면은 공급망 재구축이라든지 뒤숭숭한 이야기가 많은데 예.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요. 이런 잔잔한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기회가 있는지 내지는 그런 위기에도 아주 리질리언트하게 버틸 수 있는 산업이 있는지 예. 내지는 이런 위기들이 실제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만큼 되게 큰 매크로 트렌드에 따라서 성장하는 사업이 있는지 이제 그것들을 찾는데 예. 제가 이번에 주목하고 있는 게 여행업은 사실은 이런 불황이 오네 가네 하는 거랑은 상관없이 전 세계가 성장하는 동안은 무조건 성장하는 산업으로 저희가 단계를 찾아서 투자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여행업은 코로나든 뭐든 그 어떤 거에도 길게 보면 길게 보면 네. 계속 성장한다. 맞습니다. 코로나 때 박살났잖아요. 박살났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제 박살나는 잔잔한 파도가 예. 한 3년 가면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장은 투자를 못하고 계속 기회를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실제로 좀 풀릴 기미가 보이고 있고 저희가 요 딜은 이제 올 여름부터 실사를 해가지고 막 검토를 했었는데 그때 예측했던 그 여행 완화 그다음에 봉쇄 완화 체계들이 계속 저희가 예상대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뿐만이 아니고 일본하고 중국에서도. 그래서 예. 이런 흐름을 잘 이해를 하면 아마 앞으로 한 2년 내에는 여행업에 상당한 투자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행과 관련된 업종은 많이 좀 가격이 내려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내려갔다가 조금 더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지금은 이제 실적하고 주가 사이에 좀 괴리가 있는 그렇지만 그래도 전망으로 보면 상당히 많이 괜찮은 회복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실적은 아직은 못 따라왔고. 그렇죠. 왜냐면 아직까지 여행을 막 하기에는 예. 큰 몇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일단 정책적으로 예. 해외 여행이나 아니면은 그 좀 먼 장거리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가 좀 안 잡혀 있고 예. 그것보다 더 사실 실질적으로는 비행기가 없어요. 비행기가요? 예, 비행기도 없고 비행기에 탈 사람이 더 없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이제 항공사 같은 것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워낙 많이 해놔서 승무원이 없어서 맞습니다. 이 승무원도 다시 뽑고 비행기 편수를 다시 늘리고 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다음에 크루즈는 그보다 더 멀리 남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 2년 동안 쭉 진행이 되다 보면 조금씩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행기 표 그럼 비행기 꽉꽉 차나요? 거의 꽉꽉 차더라고요. 꽉 차고 그렇죠. 근데 꽉꽉 차는데 공항은 한산해요. 그 말인즉슨 비행기 편수가 몇 대 안 편수는 줄었고. 편수 몇 대 안 근데 되는 비행기 편수를- 비싸요. 그리고 비싸요. 맞아요. 편수를 못 늘리는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승무원 부족. 실제로는 비행기 부족도 있지만 승무원 부족이 제일 큽니다. 예. 요즘 것 같습니다. 유럽 쪽에서는 그런 난리가 없답니다. 뭐 때문에요? 비행기가
가서 짐 싣고 나도 갈아타고 다음 비행기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그걸 할 사람이 없어서. 짐도 못 싣고 뭐 가지도 못하고 연착되고 나면 활주로 비키세요 비켜줘야 되고 그럼 또 호텔을 가서 잠깐 자야 되는데 호텔을 누가 잡아줍니까? 항공사 직원이 잡아줘야지. 그분들 퇴근하고 그냥 아주 그렇죠, 뭐 맞습니다. 엉망진창이라고 뭐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런데요. 저도 네. 지난 여름에 뉴질랜드 갔다가 똑같은 거 한번 당했어요. 스튜어디스가 없어서 비행기 예. 못 떠가지고 이틀 동안 제가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장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스튜어디스 왜 필요해요? 뭐 또 안내도 해주고 뭐 그러니까 있으시면 짐도 넣어줘. 좋은데 예. 감사한데 네. 그냥 급하면 없이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우리 뭐 그냥 잠깐 참고 가면 되잖아요. 제가 안 그 먹고. 마인드로 되들었다가 뭐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국법상 뭐 객수 몇 반드시 있어야 명당 되고. 네,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아. 비율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고 나고 아. 그러면 또 이제 내야 통제도 되고 하고 해야 하니까. 되니까. 사고 나면 스튜어디스가 막 반말한다면서요? 앉아! 앉긴 앉는데 막 이거 다 체계가 있잖아요. 어디에 앉은 사람은 넌 네 자리는 나중에 사고 나면 이거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야. 네. 하면서 그것도 정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아무튼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여행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거.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 여행업을 접근하기 전에 우선 그 뭐 시작에 앞서서 코로나던 아니면 리세션이던 네. 그거랑 무관하게 변하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먼저 잠깐 전제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런 전제들이 그 잘 이해를 되면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투자 찾으실 수 아이디어가 있을 나오겠죠. 거예요. 네, 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길게 보면 반드시 회복되고 살아나고 맞습니다. 우상향하는 업종. 네. 그래서 제가 뭐 그 슬라이드를 잠깐 준비했는데 예.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한 5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는 결국 끝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보면은 코로나랑 제일 비슷한 게 스페인 독감인데 예. 이게 거의 뭐 100년 전에 벌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2년 반도 안 돼서 끝났거든요. 예. 그리고 홍콩 독감은 그보다 훨씬 짧게 끝났고 네. 그러면 그 시대를 더 거슬러 가서 제일 무서운 심지어 이 국가의 전망을 흑사병. 위협했던 질병을 보면 흑사병 정도인데 예. 흑사병도 6년 만에 극복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가 지금의 그 기술적 그 진보는 월등히 차이가 나니까 저희가 봤을 때 저희도 요즘 한 2년 반 지나니까 이제 좀 둔감해지고 예. 그렇죠. 이게 이제 극복이 됐다기보다는 이제 그냥 묵고 가는 그런 형태로 됐는데 예. 이런 걸 보면 코로나는 끝날 때가 곧 다가왔다 그 생각이 들고요. 불행하게도 한국의 인구는 이제 2020년에 피크를 치고 이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한국만 쳐다보고 있으면 좀 답답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반면에 이제 노령화가 한국만의 이슈는 아니고 일본, 뭐 중국까지도 이제 중요한 이슈다. 그래서 예. 이 노령화되는 인구들을 공략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 반면에 또 좀 긍정적인 말씀드리면 세계 경제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2% 3% 이상씩 잘 크고 있고 예. 게다가 또 고무적인 거는 그러면서 약간 슬픈 거는 앞으로 세계 경제는 아시아가 이끌 것이다. 이런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가 이끈다던데요. 아프리카는 인구를 이끌고요. 예. 이제 콩고 같은 나라가 이제 그 세계 그 인구 성장을 주도를 하니까 실제로 경제 성장으로 보면은 이제 아시아가 이끌 것 같은데 예. 제가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뭐 바로 연결하는 걸 준비를 했는데 예. 실제로 이제 GDP를 보면 2050년도, 2050년이 먼 것 같지만 앞으로 30년도 안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실제로는 이제 경제 대국 10개국 중에서 아시아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아시아 남미가 그래서 뭐 중국하고 인도가 1, 2위를 하고 인도네시아가 4위까지 올라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와우. 일본이 그래도 이게 썩어도 준치라고 8위에 유지를 그대로 하고 있는 예. 편이고 오히려 프랑스 같은 나라가 이제 그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와. 이런 것들 보면은 아시아 국가들이 앞으로는 어쩌면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또 한 번 이 전 세계 무대에서 좀 활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좀 슬퍼요. 이게 15위권 밖으로 이제 아마 떨어져 나갈 거다라는 생각. 지금은 얘기는 여기쯤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한 11위권 정도 하고 있죠. 11위권 정도? 11위권, 11, 12위권 뭐 이렇게? 정도 있는데 15위권 밖으로 나가고 제가 이제 오늘 뭐 되게 국뽕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드릴 텐데 이게 예. 일본 대비도 뒤처질 수 있다 이런 코멘트들이 종종 나와서 예. 우리나라 전체 GDP가 네 그래서 일본 전체 GDP와 비교해서 GDP 성장률이 성장률이? 성장률이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지금이라도 좀 인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대책이 좀 빨리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봤었고요. 고령화 속도로 보면 뭐 저건 당연히 정해진 미래죠. 예. 그렇죠, 맞습니다. 완전히 인구가 할머니 늘어나야지 할머니들로 뭐. 할아버지들로 뭐 가득 찬 나라가 될 그러니까요. 테니까 그걸 맞습니다. 피할 수는 없는데 네. 저는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민족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열심히 뭘 해? 다른 나라 할머니 할아버지랑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좀 변수가 되나 뭐 그런 생각은 좀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이 여러 가지 이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팬데믹이 아니 코로나가 극복이 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자꾸 노령 인구가 늘어났는데 노령 인구가 늘어나면 여행객이 늘어나나? 그것도 잘 여행업과 연결해서 그쵸. 하면 네. 그것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저희가 여행업을 또 뭐 굉장히 중요한 그 사업으로 보고 있어서 여행업에 대한 저희 펀드에 또 가설이 예. 있는데 뭐 슬라이드를 예. 잠깐 이제 보면서 말씀드리면 예? 이게 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여행업은 소득이 늘어나는 이상 계속 증가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럴 건 같아요. 예, 이게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내가 소득이 늘었는데 난 예. 집에 더 있고 싶다 이러면은 고향에 더 가까운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고향이?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소득이 돈을 벌면 늘어나면 부동산 집에 관심을 더 갖는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다음에 아시아에서 보면 소득이 제일 빨리 늘어나는 속도로 보면은 나라는 이제 중국이고 당연히. 예. 그다음에 그럼 중국 인구 구조를 보면은 당연히 중국도 장년층하고 노년층의 인구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예. 이 사람들의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예. 전체 여행업 안에서. 근데 중국을 지금 쳐다보고 있으면은 중국이 지금 3년째 봉쇄를 이제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여행이라는 게 인간의 본성에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책으로 막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곧 터질 것이다. 예. 저희는 예상은 이제 앞으로 1년 반 정도 이내는 중국 여행객들이 이제 중국 밖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렇게 그 회사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 꼭 중국 사람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데 장년층, 노년층의 여행에 대한 패턴은 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전 세계 공통이에요. 네. 노인들 여행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의 패턴. 왜냐하면 비행 시간이라든지 문화적인 선호도라든지 내지는 뭐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 따졌을 때 그 장년층, 노년층들이 갈 수 있는 옵션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 뭐 예를 들면 저희 부모님이 유럽 배낭여행 간다 이거 굉장히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보면 이제 저도 그렇고 점점 이제 비행 시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근거리 해외 여행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실제로 맥킨지 스터디를 보면은 그 여행의 그 주 목적, 레저 목적으로 하는 주 목적이 기존에는 그냥 새 것들을 본다 해서 문화적인 경험을 하고 싶어 한다는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적인 어떤 그 자원이 많은 나라에 근처에 가서 쉬다 오는 형태의 여행이 점점 노년층으로 갈수록 좀 늘어나요. 예를 들면 중국이 굉장히 앞으로 여행 인구가 많은데 네. 그러면 그 중국 인근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중에서 문화가 뭡니까? 뭐 예를 들면 음식도 있고 예. 그다음에 저희가 보는 뭐 어떤 영화라든지 음악도 있고 예. 아니면 건물이라든지 내지 뭐 자연경관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포함되어 뭘 있는데. 보러 다녔는데 문화 안 보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예전에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옛날에 네. 케이팝 팍 떴을 때 한국 와서 연예인 브로마이드 사가고 주로 쇼핑을 이제 하러 왔다고 치면은 쇼핑을 하다 질리면은 이제 대부분 국내에서 다 구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중국 관객들이 한국에 좀 덜 오게 되는데 음. 화장품은 이제 국내에서 살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일본 라면을 먹으러 가야 되겠다 이런 수요가 생기는 거죠. 아하. 근데 그런 수요들은 가서 경험할 현지 수밖에 아니면 없는- 안 되니까. 안 되는 것들이 없으니까. 많아지거든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그 건물을 본다든지 내지는 문화 유적을 본다든지 이런 경우가 더 많아서 문화 유적이 강한 나라들이 길게 보면은 굉장히 그 관광 대국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겠네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인들 정말 쏟아져 나오면 몇 년치가 같이 쏟아져 나올 거 아닙니까? 예. 평소에도 중국인들은 자체가 인구가 많으니까 중국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 하여튼 온 세계가 어딜 여행지 가도 다 중국인들인데 예. 예. 지금 못 갔다가 나오니까 보복 소비. 2년치 3년치가 같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중국 사람들 제가 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중국 사람들 특징상 그 다음에 중국 정부 정책 특징상 앞으로 한 2년간은 순차적으로 내보낼 것 같아요. 완전히 허용하지 않고. 네. 예. 그래서 저희 예상에는 이제 중국에서 보내는 그 기준으로는 아마 티어1 도시에 중산층 이상들을 선별적으로 좀 트래블 그 버블 있는 국가들 위주로 보낼 것 같고 예. 그게 2성급, 3성급 여행으로 본격적으로 가려면 아무래도 백신 접종이라든지 내지는 혹시나 모를 수 있는 특정한 뭐 약간 사회적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예. 조금 더 2024년 초가 돼야지 중국도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풀리지 좀 않을까. 잠잠해져야. 네. 그럴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중국 여행객들을 받는 나라 입장에서도 보면 아직도 그렇겠네요. 일본만 해도 그 비자 면제를 안 해주고 있어요.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아마 중국 여행객들 받는 나라 입장에서도 뭐 여전히 비자를 좀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비자를 얼만큼 내주냐 쿼타를 조절하면서 중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제 여행객 수를 좀 조정을 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모든 전제 조건이 비행기 대수에 가장 달려 있다 제한을 이거네요. 받을 것 같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비행기도 늘리겠죠. 수요가 는다고 사람 생각하면. 비행기가 없는 게 아니라 어. 사람이 없어서 못 굴린다는 거예요. 그때 지금 쉬게 했잖아요 그동안.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람 못 구하는 거는 일시적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꽤 긴 기간 이럴 것 같습니까? 저는 사람을 못 구하는 거는 이게 아마 이 수요와 공급이 서로 영향을 줘서 여행객들이 많이 오면 그 사람들한테 구인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고 회사들이 네. 그러면은 반대로 또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투자했던 면세점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항공편이 열린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1월부터 증편이 우리나라에서 가는 비행기가 이제 증편이 예. 되는데 새로운 노선이 뜨고 그걸 알고 이제 한 달 전부터 사람 뽑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비행기 편수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면 사람을 다시 채용을 많이 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요즘 뭐 계속 인플레니 뭐 이런 것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좀 있다가 예. 조금 주춤하면은 사람들이 구인 활동을 좀 더 구직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행업에도 다시 되돌아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 못 구하고 사람 없는 건 매치가 잘 안 돼서 그렇지 그쵸. 어디 가면 있기는 저는 있다. 일시적일 것이다. 네, 궁극적으로 한 2년 내로는 다 풀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왜 사람이 없느냐에 대한 원인 분석하는 분 중에는 지금 노년층이 빨리빨리 빠져나가고 은퇴하고 있고 젊은 층은 빨리 안 나오고 있어서 이건 그냥 계속 진공 상태인 겁니다. 부족한. 네.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던데. 그러니까 그거는 제 생각에는 아주 큰 뭐 관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일본에 있는 뭐 드럭스토어라든지 예. 일본의 리테일의 대부분 그 매장을 가보면 일하시는 분이 장년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쏟아져 나온 노년층이 일을 전혀 안 하지는 일을 안 않을 하지는 거다.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 그거를 안 해도 보장해줄 만큼 지금 또 사회보장 체계가 뭐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런 분들이 손쉽게 한 1, 2주간의 트레이닝을 받고 할 수 있는 일들 중에 괜찮은 직업군이 어디 있냐 보면 저는 여행과 관련된 서비스 업종도 상당히 괜찮은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행업이 예. 전망이 밝은 이유. 네. 또 계속 좀. 그래서 이제 여행업을 그래서 소득이 늘면 이제 올라가는데 이게 소득이 늘면 올라갈 때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뭐 아주 거창하게 이야기해서 패턴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들으시면은 뭐 그건 당연히 상식 아니냐 이렇게 네. 보는데 원래 상식에 기반하는 게 투자의 기초이기 때문에 예. 제가 슬라이드로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오늘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이제 핵심이 되는 슬라이드일 것 같고요. 우선 이게 소득 수준하고 아주 계단식으로 잘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와. 여행이 시작이 되면 맨 처음은 단체 관광으로 시작을 하시게 돼요. 네. 왜냐하면 그 외국을 나간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두려움. 있고 네. 그다음에 또 그 티켓팅부터 비자와 그 이미그레이션과 그다음 여행지에서의 활동 같은 것들이 지금 제한이 있기 때문에 네. 초심자들은 대부분 단체 관광을 이용하시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근데 네. 이런 여행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보통 인당 GDP가 한 3,000불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세요. 그 이유는 요 슬라이드 잠깐 왔다 갔다 제가 할 텐데 대충 여행을 할 때 소득의 몇 프로 정도 쓰냐 쭉 보면 소득의 한 10% 정도를 씁니다. 미국인들은 한 소득의 10% 정도 쓰고 예. 국가별로 다른데 대충 뭐 평균을 내면 한 5에서 10% 정도 소득에 쓴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GDP 퍼 캐피타로 한 1년에 한 3,000불은 벌어야 그 중에 10% 300불 쓴다고 치고 여행 갈 때 한 300불은 써야 이제 물을 건너가는 거죠. 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고요. 멕시코는 진짜 많이 쓰네. 멕시코는 이제 멕시코는 여기는 그 투어리즘 노는 거 컨트리뷰션이니까 좋아해가지고 아주. 많이 와서 쓰는 거죠.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와서 많이 써주는 거죠. 아. 한국은 반대로 제일 꼴찌에 이제 있는 나라가 한국인데 한국은 이제 가서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저건 한국이 이제 버는 돈 기준이군요. 예, 저거는 관광 이제 대국 GDP의 기준. 컨트리뷰션이니까 그래서 여행 수지가 적자니 흑자에 따라서 다른데 대충 평균을 내보면 여기 이제 평균 수가 한 7%쯤 되거든요. 그래서 예. 7% 전후로 GDP에 사용하기 때문에 뭐 대충 쓰는 건 한 5에서 10% 사이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예. 되고 네. 그래서 이게 한 3,000불 때부터 해외여행을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 제일 오래된 패키지 여행사가 이제 토마스 쿡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한 18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때가 당시 뭐 GDP로 붙이면은 한 2,600파운드 정도였을 때 이제 설립이 됐고 예. 우리나라에서
모두 다 알려져 있는 뭐 그 여행 업체들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이제 벌써 30년이 넘었는데 이 하나투어, 모두투어가 나왔을 때 83년도, 89년도가 예. 우리나라 이제 인당 GDP가 2,000불에서 5,000불 사이대를 왔다 갔다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람들이 여행을 단체 여행 단체 여행 막 다니기 가기 시작한 시작하면서. 거죠. 예. 이 단체 여행을 간다는 거는 산업적으로 보면은 어떤 임팩트가 있냐면 이 버스로 사람을 보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버스를 보내니까 맘앤팝 여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무슨 여행사요? 맘앤팝 여행사들. 그게 그러니까 아주 뭡니까? 작은 규모의 여행사들. 왜냐하면 이 작은 규모의 여행사들이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이런 큰 원청 여행사의 다시 프랜차이즈 역할을 하는 거죠. 수주로 받아서 예. 지금 우리는 그럼 나가는 여행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바운드 들어오는? 주로 이제 나가는 여행.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주로 나가는 여행을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는 왜 회사 근처, 집 근처에 있는 하나투어 조그맣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사실은 대부분 다 가맹점입니다. 가맹점이고 그런 가맹점들이 쫙 많아지는데 그때가 이제 여행 산업이 한번 쫙 펼쳐지는 시기로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작은 사무실에서 이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어떤 투어 회사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시면 그 버스 한두 대만 한 대를 잡아도 예. 뭐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끼니가 해결되는 충분한 소득을 내는 수준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체 관광일 때는 보면은 수많은 작은 여행사들이 생겨나게 되고 예. 이 여행사들이 가맹점 형태로 생겨나서 본사가 조금 대규모 본사가 이제 생겨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단계를 지나가게 우리 됩니다. 길거리 가다가 상가 어디에 하나투어라고 써 있는 가게들 봤어요. 네. 그런 게 다 근데 가맹점. 그 가게들이 버스를 운영한다고요? 우리는 버스 타고 태국 가서 버스 타는데? 아 그게 아니고 이제 그런 분들이 여행 패키지 상품을 파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패키지 상품은 그럼 누가 만드냐? 예. 하나투어가 그러면은- 만들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투어가 만든 경우도 있지만 예. 실제로는 현지에 있는 여행사들이 만들어서 랜드사들이라고. 랜드사들이 랜드에서 만들어서 하나투어 같은 데 제안을 하고 예. 하나투어에서 선택을 해서 이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가맹점은 팔기만 하는 거예요? 팔기만.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은 제작사는 이제 랜드사에 좀 가깝고 태국에 있고, 그렇죠. 예, 태국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 하나투어 같은 데는 배급사, 아. 기획 및 배급사에 가까운 거죠. 물론 이제 하나투어에서 직접 기획을 해서 만든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랜드사가 직접 우리는 뭐 오사카에 그런 오시면 구조군요. 뭐 어떤 걸 보시고 어떤 호텔에서 묵으시고 버스는 이 버스를 타시고 가이드는 아무개시를 붙이겠습니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면은 그런 제안서를 가지고 여행사들이 선택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 거구나. 네. 그럼 우리도 한국으로 외국인 손님 좀 받아보려고 하면 여기저기 외국인들이 재밌어 할 만한 그 패키지를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렇죠. 거기에 제안을 해. 미국 손님이면 미국 여행사에 가서 제안하고 맞습니다. 일본 손님이면 일본 여행사에 가서 제안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여행을 다니다가 이게 소득이 한 10,000불 정도 넘어가면은 버스 타기 이제 약간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보면은 버스 타던 여행을 가다가 봉고차 정도 되는 차를 타고 이제 여행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예. 거의 봉고차 안에 저희 할머니도 계시고 이모도 계시고 저희 엄마도 있고 저도 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4명에서 한 10명 장이 좀 소그룹으로 움직이는 여행이 시작이 되고 예. 그게 소그룹 여행 형태로 가게 됩니다. 예. 이런 소그룹 형태를 가다가 이제 소득이 2만 불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개인 여행, 개인 자유 여행이라고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는 FIT라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네. 이제 FIT로 넘어가면은 이제 여행의 이 소비 패턴이 많이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소그룹 여행까지만 해도 가이드가 예. 좀 있고 일정이 좀 대충 맞고라도 짜져 있고 그 싸게 해서 그렇죠. 어디 데리고 가야 그렇죠. 영업도 되고 맞- 그런 맞아요.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사실 그게 의외로 편해요. 왜냐하면 비행기도 다 이미 구매해 놨고 예. 호텔도 다 미리 잡아놓은 거라 가격도 네. 훨씬 싸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가격보다는 나는 나의 자유를 원한다. 이런 고객들이 많아질수록 이제 FIT 고객들은 이제 OTA라는 항공 플랫폼을 이용해서 직접 티켓팅도 하고 호텔 예. 부킹도 하고 일정도 짜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뭐 소득으로 치면 한 15,000불, 2만 불 때부터 한 3만 불 때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래서 회사들을 보면 우리가 모두 아는 익스피디아나 부킹홀딩스 같은 회사들이 미국에서는 96년도, 7년도에 이제 탄생이 됐고 당시 미국 인당 GDP가 한 2만 불에서 3만 불 전후 정도고요. 혼자. 우리나라도 뭐 OTA의 뭐 대명사라고 하는 예. 10조의 밸류를 평가받은 야노자 같은 경우에도 2005년도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는데 당시 이제 한국 GDP가 이제 18,000불이니까 한 2만 불 때부터 이런 자유 여행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왜 소득하고 이 여행 패턴의 변화하고는 왜 관련이 있을까요? 왜 소득이 높아지면 단체 관광이 싫고 이게 자유여행을 하고 싶을까요? 참 저희도 신기해요. 왜냐면 저희가 인도에서도 여행업에 투자를 해보고 예. 있는데
다른 뭐 중국도 이제 여행 패턴을 바뀌는 걸 보고 하는데 저희 추정컨대는 약간의 교육, 그 다음에 여행 경험에 대한 그 축척이 소득과 연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FIT를 하려면 최소한 영어는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되고, 왜냐면 티켓팅 사이트 같은 거 좀 액세스를 해야 되고, 되니까. 예.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있는 일이지만 인터넷이나 모바일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친화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젊은 세대들이 소득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영어가 좀 되고, 혹은 이제 물 건너가서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FIT에 좀 나서는 거고요. 반면에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한 분들, 뭐 인터넷이나 핸드폰, 뭐 모바일 환경이 좀 불편하거나 예. 영어가 좀 어렵거나 아니면 낯선 환경에서 택시 잡고 호텔 잡고 짐 본인이 끌고 다니고 여권 본인이 내는 거에 좀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안 해봤으면. 그렇죠. 그러면 예. 단체 관광을 더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난 안 해보- 해외여행 처음이야. 그럼 그러면 단체- 단체 관광부터 시작하는 거지. 내가 갑자기 돈이 생겨서 여행 가려고 할 때 나 혼자 떠나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소득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경험치가 늘어나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다녀보고 저것도 다녀보다가 네. 점점 자신감이 생긴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개인 여행 다음 스테이지가 뭐냐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투자업계에서는 이제 큐레이티드 트래블이라고 그래서 이 맞춤 여행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고소득으로 가면 더 고소득으로 하면 4만 불 이상으로 하면은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저도 많이 애용하는데 에어비앤비 같은 예. 경우에는 호텔은 싫다. 난 남의 집에서 자야 되겠다. 이런 예? 거거든요. 예? 지겨워 호텔. 네, 뭐 그다음에 요즘 뭐 더 심해서 나는 사막에서 잘래. 나는 뭐 아니면 저기 북극 가서 잘래. 이런 정글에서 잘래. 이런 사람들을 위한 예를 들면 뭐 익스플로러 X 같은 회사들이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극단적으로 개인화되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체험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뭐 여행사가 좀 탄생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도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 마이 리얼 트립인가 하는 데서 이제 저희 여행 계획을 딱 저희 팀에 맞게 짜서 예. 해본 적이 있는데 그게 편하기도 하고 또 약간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조만간 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있는 여행. 그렇죠. 혼자 막 다니는 게 아니라 혼자 어떤 주제를 찾아서. 미리 딱 난 이런 희귀한 경험을 거? 하고 싶다. 네. 그러니까 병주 간다고 꼭 첨성대 보는 거 아니고 파리 간다고 에펠탑 보러 가는 거 말고. 그렇죠, 그렇죠. 네. 남들 안 가본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그 명동에 뭐 중국이 넘친다 뭐 이런 이제 기사를 많이 본 기억이 나실 텐데 그게 얼추 한 10년 전이거든요. 그때 10년 전에 딱 중국 GDP가 5,000불일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이 한국에 쏟아져 나올 시기였던 예, 거죠. 예. 딱 이런 그 여행 트렌드에 따르면. 그리고 그런 중국이 지금은 10,000불 초반대까지 갔으니까 젊은 친구들은 FIT를 이제 슬금슬금 빠지고 그 다음에 조금 나이 드신 장년층이나 아니면은 그 소득 구간 안에서 조금 저소득층의 중산층 이하 소득층 분들은 이제 단체 관광을 해서 좀 해외 좀 나가보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행은 본능인가 봐요. 여행은 본능인 것 같아요. 저도 코로나 갇혔다가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거의 매달 출장을 갔는데 그때는 그렇게 싫더니 한 2년 가둬놨더니 그다음부터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뭐 출장 잡히면은 아주 군말 안 하고 잘 갑니다. 그런 것 같아. 여행이 좋죠. 그러니까 여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어떤 이유로 여행객이 줄어들잖아요. 예. 해외로 나가는 거건 뭐 좀 나가는 거죠. 그만큼 채워. 그만큼 채워요. 마치 아니 원래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만큼. 그러니까 그게 뭐 그만큼. 숙제기를 해요, 뭐 변비기를 해요. 맞습니다. 그걸 꼭 털고 그리고 가더라고요. 가야 돼요. 가야 되는 신기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못 갔으면 올해 2번 가야 되는 거야. 꼭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네. 네, 하여튼 그렇지만 또 연차 휴가인가?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저희가 반발하기 힘들죠. 네. 희- 그래서 이제 희한하네요. 결국에는 이제 여행이 그러면은 본능에 가깝고 소득이 예. 늘어나면은 이제 당연히 가야 되는 패턴이 바뀐다라는 것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아마 그 이야기 하실 거예요. 왜 그럼 하필 또 일본이냐? 해고 많은 나라. 왜 중국 왜 네. 투자한 거가 왜 일본에 그렇죠. 투자하셨나? 왜 중국 여행사에 안 하고 왜 예. 일본에 했냐 말씀을 드리면 그 저희가 이제 쭉 보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본이 그 여행 강국이에요. 생각보다 여행 강국입니다. 여행을 많이 나가는 국민이라는 뜻의 강국이 아니라 여행을 여행을 많이 많이 일본으로 들어오는- 간다. 여행지로서 여행지로서의.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자료를 좀 공유를 해보면 그 실제로 이제 나왔던 자료도 뭐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도 나왔는데 일본이 그 투어리즘에 대해서 이네블링한 나라 중에서는 1위를 차지를 했고 인덱스 기준으로는 그다음에 또 그걸 이제 쪼개서 그러면 뭐 때문에 1등을 했냐 이게 예. 보면은 뭐 이 문화적인 요소 그다음에 꼭
일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약간 비즈니스와 섞여 있는 꼭 그런 뿐만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도 가기에는 되게 좋은 나라의 탑4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재밌는 건 또 이게 중국이 또 굉장히 그 랭킹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그 추정컨대는 중국의 이런 여행 인프라나 문화적 인프라가 좀 많이 구축이 되면 중국 내수 여행 수지도 굉장히 좋아질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에 투자하지만 아마 저희가 만약에 또 10년 있다가 여행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어쩌면 또 중국 내수 여행을 중국으로 이제 들어오는 인바운드 고객을 위한 여행 사업에 투자할 수도 외국인이 있을지 모르겠다. 중국으로 여행 네. 가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기에 동양하면 대표적인 나라로 일본으로 생각하는 그렇죠. 그런 가기 거죠. 편한 그러니까 가기 편한 나라인 거죠. 네. 그리고 또 일본이라는 게 약간 문화적 그 컨텐츠가 많거든요. 음식도 있고 영화도 있고 예. 음악도 있고 뭐 또 건물도 있고 옷도 있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거에 대한 약간의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실제로 이런 서베이를 하다 보면은 이제 잘 나오고요. 예. 참고로 제가 오지랖으로 하나 더 뒤져봤는데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이 트래블 투어리즘 디벨롭먼트 인덱스를 보면 이제 일본이 여기도 1등이거든요. 글씨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예. 한국 몇 등인가 봤더니 한국이 15등이에요. 무슨 순위래요, 저게? 이게 이제 이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기준을 쭉 만들어 갖고 이제 점수화했는데 그 점수화한 거를 이제 합산한 그러니까 여행지로서 괜찮은 나라. 괜찮은 네, 그러니까 잘 발달된 여행 자체로 이제 선호되는 국가. 근데 나는 한국이 15위까지 올라온 게 그것도 더 대단한데요? 신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아시아 뭘 볼 거 있다고. 그러니까 아시아 4등이거든요. 아시아 4등. 근데 저는 저희 앞에 싱가포르가 있는 게 약간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 도시국가보다 우리나라가 볼 게 없다니. 싱가포르는 9위네요. 네, 그래서 높네. 우리나라 여행업도 아직까지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좀 저희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와서 뭐가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럼 일단은 그 제가 이제 외국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면 이제 걔들이 이제 거의 다 대부분 한국 음악은 다 듣고 있고 BTS 한국 드라마를 BTS뿐만이 아니고요. 뭐 예. 걸그룹도 엄청 들어요. 하여튼 아저씨들이 엄청 들어제끼는데 그 한국도 드라마를 보다가 보통 이제 사모님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그렇게 음식 먹는 장면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 음식을 음식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한국의 그런 음식 먹으러. 그런 게 있는데 또 하나 이제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한국이 의외로 영어를 잘하고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의외로 영어 이외라고요? 의외로 그러니까 일본 대비하면 월등히 잘하는 대비하면 편이고 진짜 잘하죠. 그 다음에 또 안전합니다. 굉장히 안전합니다. 안전하지. 그건 아니죠. 교통비 같은 것들이나 물가가 아직까지는 싼 편이라 그래서 뭐 어느 정도는 여행하기 좀 깔끔한 나라, 편하고 깔끔하고. 깔끔한 나라. 다만 이제 얼마나 반복해서 올 수 있을 만한 거리가 있냐 그런 것들은 그렇긴 저희가 그래요. 아마 풀어야 될 숙제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두유노우 김치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두유노우 김치. 근데 다만 전 세계적으로 여행의 트렌드가 무슨 엄청난 경치 좋은 곳, 뭐 약간 가서 트렌드가 뭐 바뀌는 바나나 모양이네. 보트 타고 뭐 행글라이딩 하고 이런 맞습니다, 거에서 맞습니다. 네, 네. 돌아다니면서 소소한 도시의 풍경 이런 그렇죠. 거 보고 즐기고 하는 여행으로 그게 자유여행의 트렌드하고 바뀌고 맞닿아 있다는 있는 거죠. 것 같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경치는 별로 안 좋지만 나름의 먹고 뭐 콘텐츠는 있다. 네. 소소하게 갈 곳은 맞습니다, 많이 맞습니다. 있죠. 네. 밤 10시에 아무 데나 가서 밥 먹어도 막 어서 오세요 하는 그렇죠. 그런 네. 그리고 택시 타고 그냥 바로 집에 갈 수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일본이 뭐 관광 대국이라는 건 배가 아프지만 뭐 사실로 예. 받아들이고 예. 과연 중국 사람이 일본을 좋아할 거냐? 이게 이제 또 저희의 검증 포인트였는데 예. 슬라이드를 제가 잠깐 보시면 중국 사람들을 뒤져봤더니 실제로 일본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태국이 1위고 이제 일본이 2위 정도 됐는데 한국이 자존심 상하게 중국 사람들의 그 최선호 여행 국가로 치면은 좀 순위가 낮은 편입니다. 저건 왜 그럴까요 저건? 그러니까 이제 되게 재밌는 게 한국에 대한 약간 환상 같은 것들이 좀 깨어지고 있는 건가 내지는 예전에는 서로 순위가 높았는데 아니면 한국은 많이 이제 오히려 한국에 대한 접근성이 높았어 가지고 예. 이미 자주 갔다. 조금 더 가볼 만한 지역이 많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 같은데 예. 실제로 저희가 중국인 저 실사 목적으로 검토했던 것 중에 중국 사람이 그럼 몇 프로가 일본을 가봤을까 봤는데 1% 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중국 사람들의 99% 이상이 아직 일본을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교하면은 아직까지 이제 갈 수 있는 옵션으로 보면 일본이 더 중국 여행객들한테는 좀 선호되는 지역인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그러면 그게 야, 뭐 개인 관광객이지 뭐 단체 관광객도 그렇게 많아 봤더니 단체 관광객도 그렇게 급속도로 늘진 않지만 아주 탄탄하게 수요가 유지되는 것 같고 실제로 2022년부터 26년 자료는 저희가 여행을 못 가고 있으니까 실제로 수요로도 보면 잠재 수요로도 아주 탄탄하다 이렇게 저희가 좀 보고는 있습니다. 일본은
식당 경쟁력이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일본은 편의점 경쟁력도 너무 높습니다. 편의점에서 먹어도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 우리나라 편의점이 좀 분발해 줘야 됩니다. 진짜 근데- 희한해요. 우리나라도 식당이나 편의점이 나쁘지는 않은데 네. 일본이 워낙 환상적이라서 아 정말 너무 맛있어요 일본. 아, 희한해. 저도 조금만 더 가까우면 그냥 가서 먹고 오고 싶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국 그 결국에는 그러면 중국의 일본에 대한 여행 수요가 좀 꽤 탄탄하다고 보고. 예. 근데 저희가 이제 패키지 여행을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고객은 장년층이거든요. 장년층 이상이거든요. 예. 장년층 이상의 인구가 과연 탄탄하게 그 받쳐줄 것인가. 아 어차피 돈이 좀 있는 그렇죠. 여행객의 수요. 네. 아. 그 중에서 연령대가 이제 45세 이상 되는 분들의 수요가 이제 충분히 받쳐줄 것이냐 저희가 자료를 좀 봤는데 예. 중국도 인구가 2020년도를 전후로 해서 이제 피크를 찍고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 저희 패키지 여행의 대부분의 고객인 이 장년층의 고객 그 수요는 이 종 형태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줄어들진 않고 있어서 당분간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투자 기간 동안은 근본적인 매크로 팩터로서 이 수요의 그 안정성은 굉장히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야. 뭐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예 말씀하십시오. 결국에는 이제 지금까지 일본이 좋은 여행지고 중국인들은 그걸 선호를 하고 예. 거기에 패키지 여행을 올 수 있는 중국 사람들의 그 모수는 많이 있다까지는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고 그러면 예. 이제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이 중국을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예. 빠져나오는데 이게 10년이 걸리면 안 되니까 저희는 이제 이미 돈을 갖다 넣고 그러면 저희 투자 기간 내에 여행객들이 충분히 일본으로 넘어올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예. 되게 중요한 실사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을 지금 보려고 봤는데 저희 예상에는 앞으로 2년 안에는 원래 수준의 90% 이상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렇습니까? 이게 좀 보수적인데 그건 완전 중국 정부의 정책에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저희가 이거 투자를 검토했을 때는 저희 뭐 백지, 봉기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못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예상했던 타이밍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이 이게 아마 여행이라는 게 혹은 뭐 약간 그 갇혀 있는 것에 대한 부자연스러움이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게 아닌가. 그것 때문에 이런 여행이라는 수요가 실제로는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그 산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죽하면 사람 잘못하면 가두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다루는 게 제일 괴롭죠. 제일 괴롭죠. 거죠, 제일 그게. 괴롭죠. 네. 그래서 저희가 유럽 시장 한번 봤어요. 그 유럽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EU가 이제 보더를 완전히 닫았다가 다시 리오픈을 했는데 리오픈하고 나서 EU끼리의 여행을 한번 풀었고 그다음에 EU하고 EU 아닌 국가들의 이제 국경을 2번 풀었거든요. 근데 예. 실제로 여기 이제 실선을 보시면 이 실선 부분이 그 여행 객수고 예. 그다음에 요 점선 부분이 요거를 이제 퍼센티지로 나눈 그래서 요 축을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은 2년 만에 거의 90% 가까이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 코로나 이전 그렇죠. 이전 수요에. 그래서 아. 저희도 이제 중국이 국경을 열기 시작을 하면은 2년 안에 기존 그 여행 수의 한 90%까지는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이게 저희가 당시 이제 작년 여름에 추정했던 실사 자료하고 아까 아주 우연히도 잘 맞아 가고 있어요. 저희가 예. 여름에는 아마 한 10월, 11월 달 정도에 그 트래블 버블이 생기고 예. 내년 1, 2월부터는 국가가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근 국가에 대한 그 여행이 풀리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예. 실제로는 이제 시진핑 3년임 이후에 여행이 오히려 좀 타이트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잘못 찍었나 싶었는데 또 이게 또 백지봉기를 나면서 급속도로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따끈따끈한 지난주 소식인데 이미 입국자 방역 규제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홍콩은 우선 이제 중국으로 치면 항상 작은 테스트베드니까 예. 홍콩부터 한번 풀어보고 예. 이것들이 중국 전역으로 점진적으로 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성 도시 먼저 풀고 2상 도시부터 풀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외도 나갈 수 있다. 중국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아마 중국 사람들의 그 여행은 뭐 저희는 당장 뭐 내일 모레 풀린다는 분은 안 보고 그래도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기간을 두고 충분히 풀릴 수 있는 수요다. 이렇게 그럼 보고 있죠. 대표님의 가정은 중국은 하여튼 어떻게 풀리긴 풀릴 거다. 그게 네. 유럽의 사례로 보면 한 2년 내에 뭐, 풀리긴 풀릴 곧 거고 풀릴 네. 거예요. 그 풀린 예. 수요의 최대 수혜는
한국보다는 일본이 일본으로 갈 거다. 거다. 네, 한국도 근데 수혜를 받긴 받을 거예요. 근데 받긴 받을 텐데 그래도 일단 일본이 좀 여행업에서만 보면 단체 관광 측면에서 보면 좀 풀릴 거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 있습니다. 사신 면세점은 그 공항 면세점 가게 하나 이거 사신 겁니까 아니면? 아 저희가 이제 투자한 회사가 예. 그 공항 면세점이 아니고 시내 면세점이에요. 일본 시내에 있는 네, 면세점? 그래서 예. 여행을 들어오시면 예전에 아마 단체 관광 갔다 오신 분이면 아실 텐데 이제 갔다가 뭐 이렇게 버스 타고 투어하고 중간에 잠깐 쇼핑하시고 네. 다시 뭐 또 다른 이제 사이트로 네. 가고 식사하시고 했는데 그때 잠깐 들려서 쇼핑하시는 데고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는 듀티 프리가 아니고 텍스 프리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세를 안 내는 면세 제품이고 그리고 그런 제품들이 실제로는 보면 그 여행객의 국적에 따라서 좀 특화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행하시는 분 따라서 사시는 제품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예. 국적에 따라서. 국적에 따라서 재밌는 거는 또 한국 관광객분들은 중국 관광객분들하고 같은 장소에 쇼핑을 싫어하세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좀 브랜드를 특화해놓고 예. 매장 구성이라든지 MD 구성 같은 걸 좀 갈라놨습니다. 여기는 그럼 주로 중국 분들을 대상으로 여기는 중국, 그 다음에 대만, 태국, 그 다음에 한국 이렇게 다 커버가 돼 있는데 예. 매장 형태는 중국하고 한국, 그 다음 기타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한국을 같이 모이면 싫어한다면서요? 싫어한다면서. 그러니까 중국 시간대를 나눠요? 아니요, 중국 전문 매장이 따로 있고 한국인 매장이- 관광 매장이 따로 있고 그래서 한국인 관광객이 오면 저쪽으로 보내고 아, 중국은 그렇죠, 그렇죠. 저쪽으로 보내고 네. 아니, 뭘가 다른데 그러니까 이게 구매 패턴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중국 분들은 여전히 전자제품 같은 걸 또 되게 선호하시고 왠지 모르겠는데 명품을 좀 사세요. 예. 한국 분들은 이제 단체 관광객으로 중국에 가신 분들은 전자제품은 안 사시고요. 왜냐면 밥솥은 이미 한국에 있고 다 있고, 예, 한국에 다 있으니까. 물병도 있고 호텔로 하니까. 사면 되지. 예, 그리고 주로 사시는 게 오히려 건기식 같은 걸 많이 사세요. 중국에서는 한국 분들이. 아 그렇죠. 건기식하고 화장품들 더 많이 사시고 중국 분들은 오히려 조금 고가품 같은 거 더 많이 사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갖다 네. 놓는 게 다르다. 하는 게 다르다. 네. 그 듀티 프리하고 텍스 프리의 차이점을 안 기자는 아십니까? 잘 모릅니다. 근데 왜 안 물어봐요 질문을?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듀티 프리는 이제 관세를 예. 이제 면해주는 거고 텍스 예. 프리는 소비세를 면해주는 건데 그래서 면세율을 보면은 텍스 프리가 좀 더 낮아요. 낮은데 듀티 프리는 이제 그 한국도 그렇고 거의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데 공항에 이제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면세점. 네, 공항 면세점은 그 에브리 텍스가 다 면세인 거예요? 듀티 프리는? 그렇죠. 근데 공항 면세점은 거의 돈을 못 버립니다. 이게 월세 많이 내니까. 왜요? 너무 많이 왜요? 하니까. 거기가 더 목이 좋은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목은 좋은데 예. 공항 면세점이라는 게 공항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주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찰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네, 이걸 텐더로 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그 어. 텐더의 비용이 너무 올라가서 그래서 아마 뭐 검색해 보시면 한국의 그 대형 면세점들도 공항 면세점 입찰을 포기한다든지 뭐 예. 들어갔다 그냥 철수한다는 이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대부분의 이것도 근데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공항 면세점 회사들은 국영 기업이거나 네. 아니면 그 면세점을 약간 마케팅 포인트로 마치 그 명동이나 청담동에 매장 내듯이 거기서 매장 건물에 뭐 간판 걸어서 못 벌거든요. 그래서 근데 약간 명품을 유치하기 위한 그래서 약간 마케팅, 같은. 예, 마케팅 피처럼 이제 그럼 가격은요? 사용합니다. 가격은 더 쌉니까? 가격은 근데 제품마다 좀 달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뒤에 안 그래도 그럼 이 슬라이드를 바로 이제 가야 되겠네요. 예. 시내 면세점의 사업 모델을 보시면 예. 제품 구성이 좀 다르거든요. 이제 시내 면세점이라는 사업 모델은 이제 이른바 미국 백화점하고 홈쇼핑을 좀 짬뽕해 놓은 같은 이제 사업 모델인데 이게 제품 구성하고 판매 수수 측면이 좀 달라요. 제품은 보면은 이제 내셔널 브랜드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이제 일반 양판점에서 파는 브랜드, 뭐 소니, 파나소닉 아니면 뭐 일본 내수 일본 내수, 물건들. 네, 일본 예. 내수에 알려져 있는 브랜드들 예.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OEM이라 그래서 이런 그 면세점이나 아니면 특판 채널에 특화되어 있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제품들이 같이 있고, 그다음에 아예 거기에 또 드럭스토어 같은 것들은 입점을 해갖고 렌트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예. 한국 백화점들은 대부분 아시다시피 임대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와 있는 그 브랜드들이 다 렌트 피를 내고 판매 수수료를 예. 이제 내서 장소만 공간 장사, 빌려주는 그렇죠. 공간 공간 장사 장사하는 해야죠. 건데 네. 시내 면세점, 특히 일본의 시내 면세점은 이런 제품들을 다 면세점이 직접 구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내 면세점에서 파는 모든 제품은 그 면세점에 직접 재고입니다. 직구해서 판다. 네, 네. 안 팔리면 내가 재고 또 그렇죠. 안 팔리면 내가 제고 또 안고 팔리면 마진이 더 높고.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품 구성이 조금씩 다르고, 그 다음에 제품 특성도 좀 다른데
그 일반 양판점에서 사시는 것들은 예를 들면 인터내셔널 워런티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사용 전압 같은 게 내수용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면세점에 들어와 있는 제품들은 그런 것들이 해결돼 있는 제품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그 파나소닉이나 소니 같은 데서는 그 이런 면세점들을 다 달라고 다 주지 않고 그중에 선별적으로 줘요. 선별적으로 220V 전용으로 팔고 뭐 이런 네, 거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딱 줍니다. 인터내셔널 워런티 붙어 있는 걸로 팔고 그리고 면세점이 예를 들면 뭐 가격을 좀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좀 후지게 하면은 제품 공급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예.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면세점 중에 아 여기가 좀 괜찮은 면세점이냐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 내가 알고 있는 뭐 소니 파나소닉급이 들어와 있냐 안 들어와 있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알 수 있고요. 판매 측면에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패키지 상품을 만드는 주체가 네. 결국에는 그 원청 여행사가 아니고 랜드사가 대부분 예, 그 그렇죠. 주도를 하거든요. 거기서 예. 이제 버스도 묶고 뭐 관광지도 묶고 호텔도 묶어갖고 이제 하나토 모두토한테 판매를 해달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 여행업의 핵심은 랜드사고 이 랜드사가 패키지 상품을 만들 때 상당히 의존을 많이 하는 게 면세점입니다. 그래서 면세점들 플레이어들 중에 버스 회사를 직접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버스를 미리 뭐 이렇게 선 계약을 해서 예. 그 무조건 일로 묶어놓거나 데려와. 무조건 일로 와. 어떤 데는 또 어떤 면세점은 호텔을 직접 운영하거나旅館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하려고. 네, 그래서 이 면세점하고 랜드사가 왜냐면 이 쇼핑이 그 일반 여행사 보통 통상 여행사의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 면세점하고 랜드사가 협력을 해가지고 패키지 상품을 만든 경우가 많습니다. 면세점들이 백마진을 많이 준다던데요. 여행사 랜드사에. 네. 백마진은 많이 주도록 돼 있죠. 근데 많이 주는데 그 마진이 생각보다 투명하게 유지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아마 이제 이게 그래서 그런 면세점 가면은 약간 강매당한 느낌이다 이렇게 해서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실사를 해보니까 굳이 안 그러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랜드사의 수수료 체계를 보면은 수수료의 상당 부분이 고객을 면세점까지 보내드리면 네. 그걸로 수수료를 먹어요. 그러니까 사든 안 사든? 사든 안 사든 몇 분이 들어왔다. 아,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일부 인센티브가 있어서 매출 얼마 이상 되면은 포션으로 이제 주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일단 기본 요금으로 많이 먹는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네. 100명 데리고 갔는데 하나도 안 사기 시작하면 네. 슬슬 기본 요금도 안 주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데려다 준 여행사, 그러니까 여행객분들을 면세점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마케팅을 해가지고 이제 판매하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 네가 막 못 팔아서 그렇지 난 데려다 줬어. 저 옛날에 진짜 일본 그 시내 면세점에 가서 일본의 세라믹 칼이라는 걸 사온 적이 있어요. 일본 세라믹 칼이 유명하대. 일본에 뭐가 안 유명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사왔지. 비싼 돈 주고 사왔는데 한국에서 보니까 그거보다 더 싸게 팔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는 제품에 따라서 좀 다른데 예.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제품 사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면세점을 추천하고요. 왜냐하면 그 인터내셔널 워런티 같은 게 돼 있으니까. 예. 그럼 화장품, 건기식 이런 게 이제 호불호가 좀 나뉘거든요. 근데 네. 이런 거는 이제 이거를 꼭 일본에 사야 되겠는데 그럼 대체제로 찾는 게 드럭스토어인데 예. 드럭스토어는 이제 단체 관광객들이 가기에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버스를 주차해야 되고 이런 그렇죠, 이런 그렇죠. 이제 로케이션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고객들이 호텔 근처에 있는 드럭스토어를 가게 마련인데 아니면 관광지 예, 근처에 있는 예, 드럭스토어를 예. 근데 문제는 그런 드럭스토어에서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거나 내지는 그런 제품 설명을 어려움이다. 해주는 분이 잘 많지 없어요, 않아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뭐 일본에 잠깐 유학 생활도 하고 해서 쫄래쫄래 가서 이제 가도 예. 요즘은 할머니들 친절한 할머니들이 나와서 이제 집 접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드럭스토어에서. 예. 그러면은 이제 저도 뭐 갑자기 이제 좀 건조해져서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뭐 수분크림 이런 걸 사러 갔다가 할머니가 자꾸 이런 제품 저런 제품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너무 친절하시니까 제가 거절을 못 해갖고 애매한 스테로이드 크림만 하나 사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오히려 이제 그런 제품을 꼭 사셔야 되겠다. 그러면은 제품 설명을 현지어로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면세 프로세스를 좀 대신 밟아줄 수 있는 이런 데서 좀 구매하는 것도 괜찮겠다. 근데 뭐 그건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 궁금한 게 네. 지금 이제 일본의 시내에 있는 면세점에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까 전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 단체 관광에서 점점 더 자유 관광으로 간다면서요. 근데 예를 들면 공항 면세점은 어떻게든 공항을 안 지나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기 무조건 지나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시내 면세점은 데리고 글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단체 고객이 아니면 그거 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 면세점에
핵심 성장 요소는 단체 고객이에요. 단체 고객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일 걱정했던 게 아니 그럼 중국 애들이 다 오고 단체 고객 관광 스테이지를 지나가 버리면 어떡하냐. 예. 그럼 그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는 뭐가 있냐 봤는데 일단은 중국 인구가 너무 많고 이성도시, 삼성도시에서 일본에 안 가본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수요가 단체 되게 공급. 탄탄하고요. 제가 슬라이드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되게 특이한 비자 정책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중국 사람이 이제 일본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 여행은 대부분 단수 비자를 줍니다. 예. 근데 단수 비자를 줄 때 그룹 투어를 해야만 단수 비자를 줘요. 맥스 15일까지 머물 수 있는. 그래서 한번 그 단체 관광을 갔다 오면 예. 그 사람들을 선별해서 특정 이슈가 없으면 그분들한테 복수 비자의 대상으로 검토의 대상으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아주 뭐 돈이 많거나 아니면은 예. 뭐 일본에서 예전에 생활했던 기록이 이런 분들 아니면 일반 중국인들이 일본에 가겠다고 비자 어플라이를 하면은 관광 비자로 오세요. 단체 관광으로 오세요. 이런 피드백을 줘서 사실은 첫 번째 여행을 얼마나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갈 여지가 남아 있냐 그러네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일본 자유여행은 못 가요, 잘 중국인들이? 못 보내요. 아, 비자 때문에? 네, 비자 때문에. 일단 한 번은 단체 관광으로 가야 네, 된다. 네. 그래서 저희는 아직 99%의 시장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어차피 첨단 관광은 아닌데 어, 네. 그래도 그렇죠. 말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봤던 거는 뭐 예. 이런 이렇게 시장은 탄탄하다고 치고 중국에 갈 사람이 많다. 근데 그 관광객이 온다고 우리 회사가 다 그걸 과실을 따먹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경쟁의 측면에서 예. 보면은 이제 예. 당연히 검토해야 되는 건인데 저희 그래서 경쟁자들 한번 들여다봤어요. 실제 예. 가서 매장도 보고 했는데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제 JTC라고 저희가 투자한 회사가 원래 당초 1등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한 2년 반 동안 너무 이 매출이 90% 이상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경쟁사들이 대부분 다 철수를 하거나 대폭 줄였습니다. 예. 제일 다 신의 면세점이에요. 신의 일본의 면세점들이. 신의 네, 면세점들. 그래서 이 면세점 업체들이 나름대로의 생존 솔루션을 찾았는데 뭐 식료품점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꽤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 다른 드럭스토어 같은 것들을 전환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하나투어나 아이센 같은 경우는 아예 일본 그 사업 면세점 시장에서 철수해 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다시 여행이 재개되고 있고 한데 랜드사 입장으로 보면은 단체 관광을 보내야 수익 구조가 좋아지는데 예.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마침 아직까지 좀 명목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가 저희 회사가 됐다. 다 어려워서 다 줄였는데 JTC는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JTC는 일단 이 매장 16개의 렌트를 그대로 다 유지를 하고 있고 실제 오퍼레이션을 일부는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반대로 매각을 하려고 준비했군요. 몸으로 그냥 버티고 있었던 거군요. 어떻게 보면 되게 우직하게 한 게 제가 그 대표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대표님이 너무 이 신이 이런 것들을 하시다 보니까 확 닫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시 피를 철철 흘리고 마음이 있었던 약하구나. 거예요. 네, 철철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이 약한 분들은 사업하면 안 됩니다. 저희 언더스탠딩이 왜 사업이 안 되냐면 이 두 대표들이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말자. 저희는 마음이 약합니다. 그래서 사업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결국에는 이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난 2년 반 동안 정말 이른바 개고생을 했는데 개고생의 결과 기존에 살아남은 플레이어들이 독점적 위치를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은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앞으로 1년 한 뭐 6개월 1년 만에 금방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 투자 기준은 2년 내로 90%만 회복을 하자. 회복하면 그래도 뭐 기업 가치는 몇 배 이상 올라갈 거다. 그리고 싸게 파셨나 봐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회사가 상장사여가지고. 아, 상장사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저희가 뭐 약간의 그 타이밍을 잘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그럼 모든 주식을 다 사신 겁니까? 아니 상장사 그렇지 않고요. 주식을? 저희가 지금은 대주주 주식만? 2대주주로 증자를 통해서 30% 아. 지분 취득을 먼저 했고. 거기 원래 창업자는 여전히 아직 남아 남아있고. 계시고, 예, 사장님으로 여전히 남아 계시고. 아, 그럼 그분이 블록 딜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신주 투자를 이제 아, 했죠. 유상증자. 네, 유상증자 형태로. 네. 지금 주가로 보면 유상증자 들어간 가격보다 올랐습니까? 저희가 한 8%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사실 매일 주가에 1위 1비 하진 않아요. 왜냐면 아직 실적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그래서. 되려면 아직 멀었고. 지금 사면 뭐 어펄 마켓피탈보다 한 8% 더 비싸게 주고 사는 뭐 거. 굳이 해요. 따지면 그렇죠. 하실 때 알려주세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여행업을 쭉
검토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머천다이징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여행 특히 랜드사 입장으로 보면 이런 이제 다양한 지역의 여행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다양한 지역, 홋카이도도 있는지 큐슈에도 있는지 뭐 오사카에도 있는지 뭐 동경에도 있는지 이런 것들 봐야 되니까 1위 사업자가 렌트를 내고 협상하기에도 아니면 머천다이징을 하기에도 랜드사와 협상하기에도 좋은 위치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번 위기를 잘 넘기면 아마 좋은 뭐 1등 회사가 다시 되지 시내 않을까 면세점은 위치보다는 네트워크가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어디 되게 좋은 데 있는 그러니까 알아서 찾아오는 사람보다는 예를 들면 여행사와의 관계가 그럼요. 좋아서 그럼요. 잘 끌고 오게 기본적으로는 외곽에 주차 시설 큰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는 그게 맞는데요. 예.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렸는데 이 단체 관광의 끝판왕이 크루즈예요. 크루즈? 네. 크루즈는 이게 크루즈라는 게 아시아에서는 아직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에 예. 있는 예. 산업인데 유럽 시장을 보면은 나이가 드시고 그러면서 좀 편안하게 여행하시는 분들이 궁극적으로 찾는 게 크루즈 여행이고 크루즈 여행은 태생적으로 단체 관광의 성격을 띠거든요. 예. 그러니까 크루즈선이 선박 그렇죠. 정박했던 근처에 예. 쇼핑과 숙박을 하고 그다음 거기서 버스를 타고 여행지로 이제 갔다가 옮겨 다니는 형태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죠. 주어진 시간이 되면 다시 돌아오는 형태인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지금 난리는 났지만 크루즈 여행이 다시 되고 그 크루즈 여행이라는 게 산업적 측면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은 여전히 그때는 단체 관광이 또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그때는 사실은 위치가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뭐 크루즈 선박장하고 멀지 않은 위치에 스스로 버스가 그 될 수 있는- 다음부터는 네. 관광객이 거기도 버스 되는 거니까 그쵸. 좀 멀어도 네. 커미션 많이 주면 오겠죠. 그렇죠. 너무 멀면 이제 좀 너무 네, 멀면? 왜냐면 그 시간이니까 다. 그 시간을 줄여가지고 또 다른 관광을 해야 되니까 예. 지금은 보면 제일 선호되는 거는 선착장에서 한 차로 5분 10분 안에 있는 거리에 또 그런 거리는 만들고, 중요하군요. 네, 만들고 크루즈까지 그 주변에- 생각하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행이라는 게 뭐 되게 애매하긴 한데요. 저렴한 여행일수록 어떤 도시에 도착하면 자꾸 외곽에 가게를 쇼핑센터를 가. 그리고 한참 동안 다 돌아와서 정작 이거는 구경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야 내가 돈 얼마 더 주고 2시간을 사는 건데. 그래서 자유여행을 하는 거죠. 그런 거 하기 싫어서. 네. 저희가 이제 그만큼 소득이 오르고 예. 또 여행에 대해서 약간 그 경험이 많이 축적이 된 거죠.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 어디 배낭여행 가려고 네. 그럼 뭐 숙소를 예약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패키지 여행을 보니까 가격이 엄청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패키지로 했어요? 태국에서 패키지 여행을 샀죠. 네. 예. 그래서 3박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가이드가 공항에 오죠. 땡큐지. 호텔에 묵었어요. 너 나 출발할 때까지 오지 마라 이제. 너 오지 마라. 나 마지막 날 공항까지 데려다 주기만 해. 너도 좋지. 나도 좋아. 오케이? 그랬더니 어떤 그 가이드분은 안 된대? 아니 진짜 좋대요. 그래서 그거 좋잖아. 그리고 그때 다음날 아침에 와서 배를 누르더니 사장님한테 혼났대. 어디 가야 되는데. 여기 쇼핑하러 가야 그래서 찍어야 되는데. 괜찮아. 나는 간 걸로 찍게. 그랬더니 안 된다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 그런 경험들이 다 있죠. 나를 데리고 가야 이제 받는 그게 있는. 아무튼 야, 시간 많이 됐네. 예. 그래서 일본 면세점. 일본의 면세점에 그래서 투자를 하셨다. 재밌네요. 남 투자하는 얘기 되게 재밌네. 그리고 지금 주가보다 한 8% 정도 싸게 사신 거니까 예. 우리도 지금 뒤따라가도 괜찮다. 조금 한 다음 달쯤 투자하면 예. 같은 가격에 투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떨어지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또 이대로도 마무리 지으면 또 너무 섭섭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예. 그 하나 또 이제 슬라이드 준비를 네. 했는데 예. 혹시나 앞으로 향후 이제 1년 동안 예.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 관광을 하신 분들께서 네. 예. 우연히 저희 JTC 매장에 오시면 저희가 또 JTC 매장에서 만날 수 있는 고급 화장품 왜 교환하실 수 있는 우리는 안 주고 왜 화장품을 일본 가시면 준다고요? 제가 화장품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을 제가 일본 드리려고 합니다. 면세점에 아, 가서 네. 단 전제 조건은 가셔야 돼요. 가셔서 오시면. 일본에만 있으니까 일본에 가셔서 JTC 매장으로 가시면 네, 네. 뭘 주는 겁니까? 이게 그 F4FG라고 그 예. 그로스 팩터를 이용한 이제 뭐 성장 인자가 있는 고급 크림인데요. 화장품이네요. 네. 4GF. 네, 그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면에 잠깐 뭐 네.
보시면 18,000원 상당이니까 현재 양리사를 한 20만 원에 20만 원 파나 정도 봐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6만 원 정도 16만 파는 원 거죠. 정도. 네, 16만 원가는 원 16만 원은 아니실 아 거예요. 그렇지 않죠. 네, 그렇지 않죠. 와. 원가는 뭐 공개할 수 없지만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 몇 분 주신다고요? 우리는 안 주고 맨날 여기 뭐 10분 이것만- 정도 할까요? 10분 네, 정도만 10분?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진짜 저희가 언더스탠딩에 업로드 할 테니까 지난 몇 번 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댓글로 신청합니다. 주세요. 그러면 먼저 다신 올라오시면 분 순서로 예,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일본에 가실 일이 있으신 분들만 예, 맞아요. 예, 있으신 신청을 분들만 하십시오. 뭐 필요한- 유효 기간이 있습니까? 1년 제가 일단 1년? 찍어놨는데 요거 년. 일본 화장품입니까? 일본 화장품입니다.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좋네. 현지에서 사실 수 있는. 예. 저도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저랑 한번 가시죠. 자, 우리도 식사권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지 그때. 레드퍼 갈리고 이거 대표님 주신 거. 시청자들 주신 거지 저 주신 거 아니에요? 본인은 받았어요? 못 받았죠. 저 받으면 안 되지 그건.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알겠습니다. 댓글창에 예. 올려주시면 선정된 분들을 와. 저희 언더스탠딩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 어펄머 캐피탈이 하게 투자하니까 그 투자한 대상에서 나온 이런 거 주시는 걸 보니까 예. 혹시 네. 뭐 GS 건설이나 네. 이런 데 투자할 생각 없으세요? 그럼 아파트 한 채 주실 것 같은데요?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 좀 투자 좀 그래 그런 해주세요. 것도 좋네. 알겠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챙겨오시고. 제가 그 뭐 굳이 여행 가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리면 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사인 모델이라는 걸 잘 이용하시면 꿀들을 발견하실 그렇지, 수 있어요. 그렇지. 왜냐면 무슨 이게 모델이요? 사인 모델. 왜냐면 면세점들 특히 시내 면세점들이 다 물건을 직접 구매하거든요. 근데 예. 재고 남으면 그쵸. 아프지. 시계, 아. 보석, 아. 명품 가방, 특히 요즘 좋아하시는 술, 위스키 네. 이런 것들이 3년 전 가격으로 있어요. 지금도. 예전에 사놓고 못 팔고 끙끙 앓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사카 매장 실사를 하다가 예. H라고 쓰고 V라고 있는 모 땡땡 브랜드 명품 예. 플래그십 모델을 봤는데 예. 그게 지금 판매가 한 4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떡하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보 소진해야 돼서 그렇구나. 혹시 일본 가실 분들이 있으시면 예. 꼭 저희 매장이 아니더라도 예. 뭐 빅카메라 이런 데보다 오히려 의외로 남들이 안 찾는 산에 면세점이. 예, 그러면 아마 보석 찾기 하는 재미가 또 심지어 저는 있지 웬만하면 않으실까. 여행사에 마진도 주고 하는 거라서 네. 비쌀 것 같았는데. 네, 그렇지 않죠. 네. 그 명품은 원래 뭐 3, 4년 지나도 저희가 위스키 최신 위스키 안 마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고르시면 알겠습니다. 좋은 술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 일본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일본에 한번 가봐야 되겠네. 네. 우리 뭐 아 우리 좀 돈 되는 것 좀 합시다. 맨날 이런 그냥 유튜브만 하지 말고 렌트사 저한테 같은 거 왜 나한테 차려서 외국인 관광객 오시면 네. 우리가 이렇게 안내도 해드리고 하면 좀 많이 면세점 가서 막 마진도 달라 그러고 우리가. 그러게요. 여기서 신청하시는데 여기 아니고 언더스탠딩 채널에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네. 네. 자, 시간 많이 잠시 후에 됐네요. 예. 퇴근길 라이브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어플마 캐피탈의 김태엽 대표님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바로 이어갈게요. 아 나이 드니까 스튜디오랑 사무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드네요. 아 누가 나 좀 업고 다니면 좋겠다. 아 옛날에는 직원 숫자 적어서 그나마 편했는데 야 이건 언제 하나하나 다 하고 있어. 이 프로 왜 그래요? 아 하루 종일 이메일 보느라고 시간 다 가고 이거. 내가 얼마나 비싼 사람인 줄 알아? 아니 아직도 아마라스텐 안 깔았어요. 그렇게 디지털 전환이 늦어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누가 한 방에 싹 다 된다 그러던데. 아마란스텐? 아 이런 거 있으면 진작 좀 알려주지. 나만 몰랐네. 야, 이거 좀 복잡해 보이긴 한데 그래도 편하긴 하겠네.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나도 오늘은 집에 일찍 갈 수 있다. 유후! 후후! 맞다. 이따 또 방송 있지. 방송은 좀 쉽게 할 수 있는 거 없냐?